최은정 시민 이야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요거 잠깐 보고 시작할게요. 저 오늘은 되게 그 진중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좀 이렇게 컷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혹시 그 브로콜리 너마저가 좋아서 오신 거나 오늘 저한테 전도를 당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놓인 것들 전도 용품들로 준비를 했고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격까지 쳐내는 거, 하고 싶은 게 수천 가지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싶은 게 수만 가지인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뭐 이것만 해도 되는 백수는 아니어서 시간을 쪼개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 그리고 들려드렸던 음악이 식전 긴장 풀기용으로 2009년에 우리들이었고 개인적인 소개를 하자면 2014년부터 문화회관 입구에 이제 와일드 허리파이라는 음악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6년에 어떤 게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으로 이제 월세를 이렇게 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2017년에는 그 지금 장안창장마당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세팅할 때 운영사무국에서 일을 했었고요. 거기 2017년 6월 16일 금요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안창장마당 이제 첫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었는데 그 사심을 가득 품고 첫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곡을 윤덕원의 외조라는 노래를 틀었더니 그때 당시 이제 그냥과 보통이라는 골목 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강성호 사장님께서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이 재미없는 문화의 거리에 브로콜리 너마저 노래가 들리는 걸 보니 아, 이 누님 뭔가 시작하셨구나. 네, 2017년 6월 12일에 장안 창작마당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송으로 제가 그 볼륨을 최대한 키우고 골목 곳곳에 들리지 않는 곳이 없게 틀었던 곡이고 이 노래 시작 부분을 듣고 저 이제 그녀가 보통의 강성호 사장님께서 정말 반가운 반응을 달려오셨다는 그 곡입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는 팀 이름이 덕투라는 팀으로 이제 뭐 2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가수가 윤덕원이니까 나는 그럼 덕원을 이을 덕투라고 하겠다.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팀 이름의 어떤 모티브가 되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김일성의 죽음으로 떠들썩했지만 저한테는 김일성보다는 내 친구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지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가 나오면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잠깐 들려드리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께서 2011년부터 진행하셨던 선마을 콘서트 장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2014년 7월 25일 금요일 제주항에서 연주하셨던 피처 소나타 2악장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며칠을 검색을 해도 이렇게 서칭이 안 돼서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곡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지만 백건우 선생님이 정말 그 세계적인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이 연주, 여기 2013년 연주에서는 그냥 굉장히 노멀하게 연주를 하셨어요. 이 바다 풍경과 잘 어울리게. 그런데 2014년 7월 25일 이제 세월호 100일을 추모하는 그 제주항 7구도에서의 연주는 정말 그런 그 비통함이 더해지는 그런 연주를 같은 곡인데도 그렇게 다르게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역시 위대한 연주자가 되시는 이유를 조금 공감하게 됐던 어느 날 베토벤이 산책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 병으로 죽은 자식 앞에서 어머니가 흐느껴 울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의 슬픔을 달래주기에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낀 베토벤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방에 있던 피아노 앞에 앉아 즉흥적으로 이 소나타를 치기 시작했다. 이 악장은 슬픔이 지배하는 가운데 평화로우면서도
체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음악의 이유나 목적은 물론 이제 뭐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혹시 이렇게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사람 혹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찢어져서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연고 한 방울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나의 이런 공허한 마음도 조금 채워지고 또 이런 것들에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같이 조금 서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게 됐어요.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느닷없이 고3인데 고3인데 그리고 또 하필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포기하기 좀 어려우시게 어중간하게 공부를 또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제 또 고집을 꺾지는 못하는 건 아니까 그래도 지원을 해주셔서 음악 공부를 계속 하게 됐고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학교에서 그래도 옆에 친구보다는 성적이나 등수가 잘 나오면 좋으니까 이런 딱히 의미 없는 이유들보다 내가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세워놨기 때문에 대학 4년 내내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넓고 음악은 굉장히 많은데 클래식 선생님들이 뭐 밴드 음악이나 가요나 팝송 못 듣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뭐 터치 된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삶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항상 어떤 궁금함과 그런 갈증이 있다 보니까 음악 공부, 피아노 연주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을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돈 버는 일, 사회생활 하는 일 나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거의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다 탐독하는 코르시카의 음악, 그다음에 자메이카의 음악, 그다음에 쿠바의 음악, 아프리카의 음악 이런 다양한 대륙들의 음악을 찾아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나라 음악으로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 8년, 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이저 말고 인디 문화가 굉장히 형성이 되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2001년 저희가 대학생활 하던 시절에 이제 홍대 앞에 그 서교동 일대에 홍대 미술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인디 문화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위트 있고 재치 있는 그런 음악인들이 많아진 시절에 제가 드디어 이제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팀에 이제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 그 파일에 보시면 중간집에 악보가 있어요.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친구가 내게 말을 했죠. 기분은 알겠지만 뭐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뭐지? 이 사람 내 마음속 이야기를 가져다가 노래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깊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네, 2007년, 8년, 9년에 내곡동, 가곡동, 중앙동 거주하셨던 분들 없으신 거죠? 다행이네요. 네, 여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1994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지금 딱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0대 시절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20대 시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활기. 또 선생님 20대 시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열정. 네. 젊음. 네? 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겁이 없어. 아, 지나갔구나. 겁이 없으니까 저러고 돌아다녔겠죠?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끝났습니다. 예, 카시시라는 악기고요. 이제 아프리카에서 많이 연주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 많이 다른 풀떼기들을 말려서 이렇게 아주 안에 작곡을 넣어서 흔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네. 이거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 소리들 들려줄게요. 손으로 튕기기도 하고 어떤 우리 신체 일부를 때려서 소리 나는 비브라스랩이라는 악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알면서 왜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네. 무슨 소리 같아요? 바람. 네? 동굴. 땡. 스프링? 네, 스프링 드럼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좀 저희 몰아드릴까요? 네, 스프링 드럼이라고도 하고 소리가 네, 그래서 천둥이 영어로 뭐죠? 네, 썬더 드럼 혹은 스프링 드럼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으시대요. 네? 검색하고 계시대요. 얘랑 얘는 이제 같은 라인이에요. 이제 빗소리를 흉내내는 악기인데 요거는 이제 짝대기로 돼 있어서 레인스틱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되게 그냥 보슬거리는 느낌의 빗소리라면은 요거는 약간 소낙비 느낌? 물레는 악기.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나라가 그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제를 지낼 때 쓰려고 만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 뭘까요? 이 악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좀 들려드릴게요. 네. 겨울에 굉장히 징글 스틱. 네. 징글 스틱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슬레이벨. 네. 슬레이벨, 징글 스틱. 저희가 겨울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악기고, 어쨌든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슬레이벨, 그다음 레인스틱, 그다음에 요거는 다 아시겠죠? 끝났어요. 퀴즈 끝.
다 수고해주신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말도 안 되는 연주지만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죠. 저는 이제 그 피아노를 가르치는 악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끔 질문을 해요. 왜 피아노 배우니? 라고 질문했을 때 아이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뭘까요? 네, 맞아요. 엄마가 하라니까, 학원 가라니까 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래, 물론 이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본인들이 직접 어떤 음악의 의미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칠순 때 아빠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이제 어쨌든 70까지 사셨는데 가장 혹시 후회되는 게 있으신지. 왜냐면 저희 아빠 정말 하루를 알차게 사시는 분이고 평생을 그렇게 일관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평생 4시 반에서 계절에 따라서 4시 반에서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이렇게 하루 세끼 정말 따뜻한 물 드시고 자기 관리 끝판왕. 그래서 딱히 후회될 게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칠순이니까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후회되는지를 여쭤봤더니 딱 하나 후회되는 게 있대요. 정말 부지런히 내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악기 연주 하나 못한 게 너무 아쉽고 후회가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이제 검색을 했죠. 어르신들이 할 만한 악기가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아코디언? 아코디언을 많이 주변에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코디언을 칠순 선물로 하나 사드리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이렇게 레슨을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래서 악기를 배우기에 70은 늦은 나이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70에 그러니까 평생 처음이셨을 거예요. 아마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을 배우고 건반을 눌러보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우셔서 이렇게 모임 같은 데서 막 연주도 하시고 그 연주가 너무 하고 싶으셔가지고 기어이 모임을 또 만드시고 그래서 악기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사람한테 주는 의미가 이런 건가 보다라는. 요거는 곡 소개에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가사와는 다르게 굉장히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마지막 날은 그래, 저 친구 큰 걱정 없이 재밌게 잘 살다가 가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가는 길도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자라는 그런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엔 너무 너무 피레미 같긴 한데. 이제 바깥이 조금 조용해져서 충분히 잘 들리시죠? 아까는 괜히 경쟁이 돼가지고 내가 니네보다는 크게 틀 거야. 저희 정말 다 같이 그냥 원 없이 살고 마지막 날은 일단 요런 템포, 요런 리듬, 이런 분위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클로징 멘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네가 준비한 따뜻한 밥을 그러니까 연기처럼 마셔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12 자켓도 이제 하얀 밥이 있고,
모두의 마지막 날까지 정말 마음껏 사셨으면 좋겠고 실컷 사셨으면 좋겠고 네, 원 없이 네,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면서 다음에 언젠가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또 인사드리도록 해요. 네, 오늘 브로콜리 넘어져가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일종의 목표는 이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전도하러 왔거든요. 브로콜리 넘어져야 네, 아무튼 언젠가 꼭 다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